여러분,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엄청난 적금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기준금리가 0.25%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자체가 0.75%가 됐는데 적금이 말입니다. 연 7% 적금이 등장을 했어요. 연 7%. 참 이게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한화저축은행의 정기 적금인데요. 연 7%입니다. 약정 이자가 2.9%고요. 우대금리가 4.1%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기 적금이고 10만 원씩 할 수 있고요. 12개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캐럿 손해보험 있죠. 여기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7%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연 7%의 고금리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금리 인상기에 이게 툭 터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집중됩니다. 연 7%라는 금리는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평균 적금 금리의 3배. 3배예요. 엄청난 금리입니다. 엄청난 금리. 그런데 한화저축은행만 연 7%의 금리를 정기적금을 낸 게 아니에요. 페퍼저축은행은 연 5%의 금리를 준다는 적금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2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30만 원까지. 5%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저축은행에는 20만 원대 연 4.15%의 어떤 정기 적금도 등장했고요. DB저축은행은 자유적금이 3.6%의 어떤 금리도 지금 등장을 해서 3.6% 많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저축은행들이 너도 나도 돈을 지금 유치하고자 난리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적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정기 예금 금리는 2.2%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 4월만 하더라도 1.61%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다 정기 적금도 지금 2.41%가 됐습니다. 정기 적금도. 그러니까 뭔가 돈이 움직인다 이런 냄새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에요. 돈이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 경제 흐름이 바뀌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적금을 들자 돈의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아직 많지는 않아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도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510조 9,054억 원이었던 정기 예금이 8월 27일 현재 514조 7,304억 원이에요. 거의 한 3조가량 늘었죠.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점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늘었어요. 8월 26일 현재는 513조 6,37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조가량 늘어서 514조 7,30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게다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는 코스피를 많이 샀어요. 1조가량을 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파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파는 분위기.
예, 올해 들었으면 거의 한 26조 이상 팔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를 이거 긴축발자가 아니냐. 예, 게다가 우리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원화 가치가 지금은 다시 가치가 좀 높아진다고 하지만 연초 대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지금 1159원인가요?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긴축 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자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본가들은요. 지금 나름대로 자산가라고 자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산가가 맞겠죠. 자산가들은 이미 주식에서 돈을 빼면서 점점 저축은행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경제의 흐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정도는 사놔야지 어떻게 됐나 쳐다보면서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나 움직일 수 있고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나 움직임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자 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파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머니가 무브되고 있다. 돈이 움직이고 있다. 아주 작지만 꿈틀꿈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놔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축은행 금리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엄청납니다. 73%나 됩니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적어도 3개 이상 예금 취급기관이나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제1금융권에 빚이 있고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 빚이 있고요. 또 카드론이 많고요. 이러면 3개예요. 그런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에는 거의 73%가 지금 다중채무자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지금 예금 보호 금액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죠.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최대 5천만 원이에요.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저축을 들더라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반드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 위기가 나서 예를 들어서 부채 폭발이 터진다 이러면 가장 먼저 터질 게 저는 2금융권, 3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반드시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